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4월 3일 월요일 4월에 시작이 됐고 날씨도 굉장히 따뜻해졌는데 일교차가 좀 심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 유의하시고요. 비트코인 현재 3,750만원대. 일단 오늘 현재 일봉의 형태를 살펴보시면은 오전에 빠졌다가 방금 전에 강하게 또 쳐 올리면서 일봉상으로는 양봉의 아랫꼬리를 달아주는 형태를 지금까지는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봉상으로 이런 아랫꼬리 형태의 봉으로 양봉 마감을 해줄 경우에는 또다시 또 상승 의 재료가 또 될 수가 있어요. 보통 이렇게 아랫꼬리의 형태가 나온 이후에는 조금 이제 상승 관점으로 여기도 이제 소폭 상승을 해줬던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상승을 했을 때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는 흐름도 충분히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일봉의 마감의 형태가 좀 상당히 중요할 수 있겠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또한 여기서 윗꼬리를 이제 두 번 달면서 저항을 맞은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를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차트를 메워가게 되면 결국에는 삼각 수렴 돌파 형태의 상방이 또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당시의 박스권과 비교되는 박스권이긴 하지만 박스 하방 돌파가 아닌 상방 돌파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이번 주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할 수 있고, 또한 다음 주 4월 12일 수요일에 CPI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저번 주에 PCE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제 PCE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보다 0.1% 정도 낮은 수준이 나오면서 좀 뭔가 좀 CPI에 대한 기대감도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에 CPI 같은 초대형 이벤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 달에 한 번꼴로 CPI와 FOMC가 있죠. FOMC가 4월에는 안 잡혀있지만 5월 초반부 3일에 잡혀있기 때문에 이번 CPI가 나오는 결과치를 토대로 5월 FOMC 때 동결을 하느냐, 금리를 이제 그만 올릴 것이냐, 아니면 또 25bp를 올릴 것이냐, 요게 좀 결정이 될 수가 있겠고, 만약에 동결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위로 또 이제 쏠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4월 12일에 CPI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다. 어떻게 보면은 CPI 전까지 이제 예상치가 아마 조만간에 인베스팅닷컴에서 이제 뜰 텐데, 그 예상치가 어느 정도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좀 기대 심리가 높아지면서 만약에 CPI 전까지 이런 식으로 올려쳐 놓게 되면은 CPI가 좋게 나온다 해도 밑으로 살짝 이제 조정이 나올 수가 있는 그런 그림이 그려질 수가 있겠고, 만약에 여기서 눌러놓은 구간에서 CPI가 좋게 나온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돌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재료도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는 살짝 이 다음 주에 이제 초대형 이벤트인 CPI를 앞두고 좀 눈치 보기 박스권 장세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되고, 지금 보시면 하단에 여기 지지선 치고 올리고 치고 올린 이 지지선과 위에 저항선, 이 고점 라인을 여기서 이제 고점 잡히고 음봉 크게 박힌 거를 여기서 돌파가 나와버렸죠. 그리고 보통 이렇게 크게 이제 크게 뚫진 않았지만 어쨌든 전고 돌파가 나오고 나오자마자 좀 빠지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흘러내려갈 것처럼 하다가 방금 또 쳐올리는 모습을 봤을 때 이거 조금 이제 하방으로 빠지기는 조금 이제 쉽지 않아 보인다. 뭔가 좀 강력하게 계속적으로 하방으로 빠지려는 움직임을 좀 억지로 틀어막고 있는 듯한 그런 이제 무빙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한 번 올려가면서 고점을 뚫고 또 이런 식으로 조정이 나오는 이런 식의 야금야금 올라가는 형태의 이런 이제 형태를 그려줄 수도 있겠다,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이 박스권 하단으로 내려오는 구간에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롱 관점에서 바라볼 수가 있겠고, 박스 상단 부분 이 위쪽 라인이나 고점 돌파가 나온 상황에서는 너무 또 무지성으로 롱으로 이렇게 따라붙기보다는 올라가다가 꺾이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지점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쇼타점을 잡아볼 수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 큰 방향성은 다음 주 CPI를 기점으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저희는 주말에도 여기서 어차피 고점 찍고 내려왔다가 한번 올려쳐주고 요 윗꼬리 보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빠질 거다, 빠지면은 구간에서 어느 정도 좀 수익 실현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단기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토요일에도 다 관점 말씀드렸죠. 주말에도 저희가 최대한 관점 타점 잡아드리고 있는데, 주말에는 사실 이번 주는 뭐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비트코인도 그렇게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토요일에 어느 정도 여기 보시면 노란색 박스, 아까 말씀드린 박스가 있고 최소 이제 중앙 부분 이 흰색 라인까지는 이런 식으로 쫄쫄쫄 빠지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 근데 이제 그대로 나왔죠. 자, 그대로 그려드린 대로 이렇게 쫄쫄쫄 여기 흰색 선 보이시죠? 흰색 선 살짝 깨고 지금 다시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급반등 이후에는 또 숏을 좀 단기적으로 또 볼 수도 있어요. 여기서 너무 지금 방금 전에 세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 손절 잡고 어느 정도 숏을 보게 되면 살짝 또 이제 눌림이 나오고 또 다시 위로 가는 이런 움직임
움직임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가 손익비 좋게 또 숏을 잡아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최대한 좀 단기적으로 타점을 우리가 잡아보면서 이런 식으로 가져가다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숏 수익 말씀드린 관점들에서 숏도 뭐 97%숏 수익 보신 분 계시고 자 70%숏 수익 자 그다음에 역사적인 수익률 인증이 올라왔습니다. 3274% 30배가 넘는 수익을 솔라죠. SXP 솔라 비트겟 마진 거래로 3000% 수익이 또 나왔습니다. 자 솔라는 지금도 올라가고 있는데 솔라는 제가 저번주 영상 보시면 저번주 초부터 솔라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여기 419원 때부터 솔라 분석해드리고 이 차트를 딱 보시게 1000원을 찍으러 갈 수 있는 차트와 그런 엄청난 거래량이 바닥에서 터졌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내릴 만큼 충분히 내린 자리에서 엄청난 거래량이 들어왔다는 거는 이거랑 반대되는 거예요. 고점에서 거래량 터지면 하방으로 가는 거고 저점에서 거래량 터지면 상방으로 가는 건데 지금 솔라 같은 경우에는 바이낸스 쪽 코인이기 때문에 더 유동성이 좀 풍부하다라고 볼 수 있고 이 솔라가 지금 현재 말씀드리는 순간 또 1000원 돌파가 나왔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조심해서 돌파 매매 관점으로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 식으로 매매를 해도 충분히 좀 재미를 볼 수가 있는 코인이죠. 이런 식으로 보면은 1000원을 뚫어놨기 때문에 1000원짜리 저항은 분명히 있거든요. 왜냐면 1000원이 되는 순간 호가가 이제 5원 단위로 올라갑니다.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 이제 1원 단위로 움직이던 게 호가 5원 단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요 구간에서는 이 수익률 퍼센테이지도 호가 하나당 그동안에 1원씩 움직였던 거랑 5원씩 움직이는 거랑 이 단타 뛰기의 차이가 확실히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수의 매물이 쏟아질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좀 조심해서 돌파 매매 관점으로 봐서 단기적으로 손절을 잡으면서 이제는 진행해야 되는 그런 어떤 호가의 구간까지 올라왔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런 솔라 그다음에 이제 솔라 후속으로 또 좀 크게 갈 수 있는 코인들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따가 다시 한번 또 알트들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확실한 수익 타점들 그다음에 차트 분석 내용들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분들은 바로 저희 영상 하단에 있는 카톡방 100% 무료니까 이쪽으로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보시면서 매매하시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나스닥도 금요일 마감할 때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마감을 해줬습니다. 나스닥이 1.7% 상승 마감을 해줬고 특히 테슬라가 6% 정도 올라가면서 장대 양봉으로 좀 마감을 쳐줬습니다. 굉장히 좀 의미가 있죠. 테슬라가 올라주는 것도 비트 가격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테슬라 주가도 이제 가끔씩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테슬라 주가가 왜 올랐냐. 일단 1분기 판매량이 42만 대 이상으로 급증을 했고 가격을 내린 게 오히려 이제 판매량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마케팅 전략이 유효하게 먹혀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테슬라도 이제 상승 마감을 해줬고 다만 이제 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고점 돌파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살짝 눌림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언제든지 또 이런 식으로 눌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나스닥이 또 빠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비트도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달러인데 달러 인덱스도 살짝 지금 바닥을 찍고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이제 지지받고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달러가 올라가게 되면은 비트랑 나스닥이 또 빠질 수가 있는데 그런 것도 조금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원달러 환율은 1316원 살살 또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알트코인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1000원을 뚫은 솔라와 그 뒤를 이어서 뭐 마스크 네트워크 이런 것들 그리고 에이다가 좀 주봉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거래량 자체는 지금 많이 안 터지고 있지만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땅바닥을 찍고 지금 비트코인은 벌써 이 정도까지 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알트들은 지금 못 따라가고 있는데 시간이 좀 필요한 것일 수 있다. 그리고 비트가 여기서 올라와서 위에서 이제 놀고 있다가 한 번 더 쏴줄 경우에 이때 알트들이 동반 불반 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알트들 입장에서는 지금 일단 비트가 먼저 갔는데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일단 좀 더 세력들이 좀 바닥에서 매집이 끝난 이후에 비트가 눌리게 되면은 또 한 번 눌렸다 가는 거고 만약 비트가 그대로 이런 식의 차트를 그려준다? 그러면은 에이다 같은 코인들도 이제 한번 갈 때가 됐습니다. 지금 도지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이런 거 한번 섞어줬는데 에이다는 지금 전혀 그런 게 안 나왔어요. 체인링크도 전혀 상승이 없었고 이더리움 클래식도 살짝 움직임은 있었지만은 그렇게 요번 상승장에서 움직임을 크게 못 보여줬어요. 근데 이제 그런 코인들이 저는 한 번씩 좀 올라갈 수 있지 않냐 좀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에이다도 한 번은 데드캣 바운스 여기서 이제 죽었으면은 한번 튕겨주는 이런 데드캣 바운스 기술적 반등이 충분히 한 번은 나와줄 수 있다. 충분히 800원 정도 여기 라인까지는 한번 쳐줄 수 있는 코인이라고 보여지고 그만큼 또 많이 떨어진 게 맞죠.
이 정도 떨어졌으면은 농구공이 땅에 떨어졌으면 튕겨 올라가듯이 어느 정도 이 기술적 반등은 충분히 좀 더 가능한 관점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거 스택스 땅바닥에 떨어졌는데 튕겨 올라갔죠. 이런 식으로 뭐 요 정도 급까지는 아니더라도 시총 자체가 워낙 좀 차이가 나니까 지금 스택스는 1.6조 근데 이제 에이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17조짜리 초대형 코인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더디게 움직일 수 있겠다. 그리고 스택스만큼은 못 가더라도 이 스택스가 바닥 대비해서 500%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500%. 그거에 뭐 한 3분의 1만 올라가도 뭐 150% 정도 그 정도 이제 기대를 해봤을 때도 역시나 한 800원짜리 요 정도 800원짜리 정도까지는 최저점 대비해서 한번 힘을 줄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여기 어느 정도 좀 매물이 좀 있겠죠. 여기 매물대 천장이 어느 정도 좀 있는 자리니까 요 정도까지는 쳐줄만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엔진 그다음에 엔진도 좀 주봉상으로 여기서 요 구간에서 거래량이 많이 들어오고 여기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올려주고 눌렸다가 돌파 나오는 엔진도 마찬가지 800원에서 900원까지는 좀 노려볼만 하지 않나. 요게 이제 직전 천장 여기죠. 1000원짜리인데 1000원까지 못 가더라도 지금 자리에서 800원이나 900원 정도까지만 가져도 거의 이제 2배 가까이 수익을 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구간이고, 한번 움직일 때가 됐고 엔진은 또 거래량도 어느 정도 좀 들어왔다. 좀 의미 있어 보인다라는 것이죠. 알고랜드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지금 아직 못 올라간 코인들 체인링크, 에이다, 알고랜드, 엔진 요런 거 우리가 좀 유심히 지켜볼 만하고 충분히 지금 담아볼 만한 구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신규 상장한 코인 바로 아비트럼입니다. 좀 많이 내려오긴 했지만 여전히 좀 더 내려갔으면 하는 그런 관점이고, 1000원 이하에서 한번 슬슬 담아보면 어떨까 그런 관점입니다. 거기까지 안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조금 진입하기는 조금 망설여지는 그 정도의 시총입니다. 아직까지도 시총 2조 2조죠 1조 정도는 됐을 때 1조에서 한 5천억 사이에서 매수 구간으로 잡아볼만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물론 여 구간에서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도 있지만 지금 올리면은 그렇게 많이 앱토스 같이 폭발적으로 올라가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지금 개미 꼬시기일 수도 있어. 어느 정도 눌렸으니까 개미들이 올라타면 지옥 한 번, 두 번, 세 번 더 보여주고 밑에 찍고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봤다가 들어가는 게 좋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만약에 이제 바로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어쩔 수 없는 건데, 만약에 충분히 아비트럼 같은 게 1000원 밑으로 이렇게 빠져준다? 그럼 우리는 충분히 제2의 앱토스의 관점으로, 앱토스 주봉입니다. 앱토스의 관점 이런 식으로 가는 관점, 이런 거 한번 노려볼만 하거든요. 아비트럼도 업비트나 지금 전 세계 거래소에 상장이 지금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될 만큼, 앱토스도 동시다발적으로 했죠. 뭔가 좀 그래도 기대감이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충분히 한번 이제 세력들이 제대로 작전 드라이브 걸면은 밑으로 한번 꽂았다가 위로 쫙 끌어올리는 그런 무빙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신규 상장했던 앱토스라든지 마스크 네트워크들의 패턴을 봤을 때 결과적으로는 개미들이 많이 없는 코인이거든요. 이런 신규 상장한 코인들이 그러니까 세력들이 물량을 많이 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세력들이 물량을 던지면서 이익 실현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가격을 쭉 끌어당겨 올려놓은 구간에서 집어 던져야 가격 하락이 나와도 데미지가 없고 자기들 물량을 충분히 시장에 내다 던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충분히 한 번 더 이제 바닥을 쭉 다져준 다음에 대펌핑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비트럼 같은 경우도 우리가 조금 유심히 가격대를 이제 지켜보다가 기회가 오면 매수 찬스가 왔을 때 기회를 잡으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알트코인들 우리가 조금 이제 눈여겨볼 만한 코인들 쭉 말씀을 드렸고, 어쨌거나 이렇게 알트들이 지금 꿈틀꿈틀 되는 것도 비트가 상단으로 쭉쭉 쳐 올린 다음에 잘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버티고 있기 때문이고, 만약에 비트가 이런 식으로 이제 꼬꾸라지게 되면 알트들 전부 다 이제 꼬꾸라지겠지만은, 자, 이런 구간까지 주게 되면은 엄청난 또 매수 기회이기 때문에 이런 또 매수 기회를 개미들한테 안 줄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쭉 이렇게 올려칠 수도 있는 게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어쨌거나 이제 저번 주 주봉 마감을 했죠. 근데 결국에는 주봉도 양봉 마감을 해줬다는 거예요. 양봉 십자 도지지만 결국에는 이제 올라가면서 끝났고, 만약에 이제 이번 주까지도 이런 식으로 몸통이 작은 형태의 양봉을 띄게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 이거 장대 양봉을 하나 더 꽂아주면서 결국에 이제 비트코인 33K까지도 한번 찍어주고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그런 움직임들
캔들을 우리가 결국에는 이제 일봉상의 캔들 형태를 통해서 유출을 해볼 수가 있는데 결국엔 이제 아래꼬리 양봉 이런 형태를 띠게 되면은 또 이런 식으로 돌파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캔들이기 때문에 오늘의 일봉 마감의 형태를 보면서 앞으로 조금 이제 추세를 우리가 이제 가늠하면서 최대한 이제 좀 단기적으로 손익비 좋은 구간, 그러니까 손익비가 좋은 구간이라는 거는 어쨌거나 지금 우리가 장기로 포지션을 들고 가기에는 선물 같은 경우에 레버리지가 좀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단타를 치는 게 좋습니다. 하루에도 100만원, 200만원 좀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이고 단타를 쳤을 때 또 리스크도 그만큼 적은 게 사실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바닥을 어느 정도 다진 다음에 위로 쏜다 해도 꺾어지고 쏜다 해도 꺾어지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위로 가긴 하지만 그 구간에서 좀 급격한 상승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또 급격한 하방이 또 나와주는 게 이제 마진 쪽 단기 무빙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충분히 또 숏을 한번 잡아볼 수가 있는 거고, 이런 구간에서도 많이 눌러놨다, 많이 눌러놨다라고 하면은 또 롱을 잡아볼 수가 있는 게 마진이겠다. 그래서 최대한 이런 박스권에서는 박스권에 맞는 그런 이제 횡보 장세에 맞는 단기 매매를 진행하면서 그때그때 수익을 챙겨가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또한 10년 중에 6년은 4월에 상승을 했고 평균 17%는 올라갔다라는 이제 비트코인 그런 이제 분석이 또 있죠. 그리고 S&P 500 지수 역시 10년 중에 8년은 4월에 2.6% 상승을 했다. 자, 그래서 최근 미국 증시의 강세는 암호화폐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고 올해 핵심 키워드는 인플레이션 완화다. 모든 위험 자산이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물가 상승이라는 이런 어두운 터널의 끝이 보이는 시점이 결국엔 또 지금이라는 것이고 이게 좀 비트코인이나 나스닥 시장에도 선반영이 되면서 이런 이제 급격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것이더라고 분석을 하는 것이고, 또한 월봉상의 관점에서도 어쨌거나 이제 3월달 월봉 장대 양봉으로 마감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6개월간 지속된 약세장의 마침표를 찍은 거고, 특히나 올 1분기 캔들은 지난해 4분기 음봉을 완전히 뒤집어 삼킨 캔들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장악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추세 반전의 신호로 해석될 수가 있고, 요런 형태가 나왔던 게 2020년 2분기였다. 2020년 2분기 요때죠. 자, 요때랑 조금 비슷한 어떤 이제 캔들일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고, 여기서 떨어진 어떤 그 하락분을 일단 여기서 이제 쭉 이제 끌어당겨 올렸다라는 점이 좀 고무적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일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3월달 특히나 거래량도 최근에 이제 바닥권에서 상당히 많이 터진 게 사실이고, 특히나 이제 장대 양봉 이제 3월달 한 달에만 종가 마감 기준으로 23%를 들어 올린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지금의 3개월간의 이 상승 추세로만 따져 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이제 33K 정도 찍어주는 그런 그림이 4월 달에도 충분히 좀 가능한 그런 기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4월이 끝나봐야 알겠지만은, 그리고 이제 4월 달에 굉장히 중요한 이제 CPI라든지 5월 초에 있는 FOMC 그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겠지만은 사실상 이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쨌거나 인플레이션이 좀 잡혀가고 있다라는 쪽에 좀 그런 분위기로 좀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나스닥도 지금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어쨌거나 저는 뭐 작년서부터 이 코인이 어느 정도 이제 겨울서부터 이제 바닥을 찍고 결국에는 23년에는 차트를 돌릴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그에 대한 이유를 이렇게 쭉 이제 나열해 드리면서 뭐 금리 동결도 가능하고 24년 또 반감기가 있고 또 이제 현물 ETF 승인도 날 거거든요. 이 CFTC에서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하는 순간이 저는 뭐 최소 빠르면 올해겠지만 내년 안에는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이제 비트코인 펌핑의 주요한 이렇게 강력한 호재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리플에 대한 소송 결과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리플도 그 소송 기대감으로 최근에 쭉 이제 펌핑 줬다가 지금 살짝 주춤하고 있죠. 그래서 리플 같은 경우에도 여기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이 저항 맞고 지금 이제 조정이 나오는 구간이고, 여기서 또 한번 밀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고 이런 식으로 돌파가 나올 수도 있고, 여기서 한번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일단 소송이 계속 질질 끌고 있기 때문에 그 소송 결과가 과연 언제 나오면서 이 리플이 좀 상방으로 터트려 줄 것인지, 아니면 패소하게 되면은 또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리플도 쉽사리 지금 구간에서 뭐 이제 큰 방향성이 아직은 이제 나오고 있지는 않은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지만 차트적인 관점에서 어쨌거나 그동안의 침묵을 지켜왔던 리플도 움직여줬고, 그리고 어쨌거나 이 마스크 네트워크, 앱토스 이런 알트들이 좀 크게 움직여준 모습들을 봤을 때 결과적으로 이 알트들은 결론적으로 돌아가면서 결국에는 한 번씩 올라갈 수 있다, 그런 기대감을 또 시장에 주고 있고, 또 그런 모습들을 또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 코인 시장이 이제 죽지 않았고
과거처럼 불장이 왔을 때 돌아가면서 하루에 한 종목씩 50%씩 쏘던 그런 이제 또 분위기를 또 연출을 충분히 또 해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도 알트들도 우리가 충분히 이런 바닥권에서 충분히 담아 놓게 되면은 결국에는 시간은 투자자의 편일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알트들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렸고, 또 비트코인도 지금 쉽게 내려오고 있지가 않은 박스 상단을 계속해서 지켜주는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우리가 하락의 신호로 좀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고점에서 나온 적산병, 그러니까 음봉상 일봉으로 3개 음봉이 뜨는 그런 캔들이 지금 아직 전혀 나오고 있지 않죠. 하루 음봉 뜨면 하루 양봉, 뭐 여기 이틀 음봉 뜬 것도 이거 주말 낀 음봉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제대로 된 음봉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거 그냥 횡보라고 볼 수 있고, 또 양봉 지금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양음 섞어가면서 지금 횡보를 치면서 윗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구간에서 좀 단타를 치는 구간으로 볼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움직임이 이렇게 돌파하면서 위로 상방으로 갈 가능성도 지금 충분해 보인다. 지금 차트가 지금 오늘도 이런 식으로 갑자기 이제 퍼올리는 이런 상방으로 가려는 이런 힘의 크기나, 또한 이제 3일봉의 형태, 3일봉도 지금 이런 식으로 만약에, 물론 오늘 시작한 봉이긴 하지만 이번 주에 중반 정도 넘어가게 되면 3일봉이 또 완성이 되는데, 자 결과적으로 이 구간에서 힘을 축적을 하게 되면은 여기 매물대를 한 번에 뚫으면서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위로 올려치는, 또 이제 원동력 그 발판을 지금 다지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일단 숏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좀 수익이 났으면은 좀 이익 실현을 하고, 숏도 좀 단기적으로 좀 접근해야 되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렇다고 해서 롱도 방심할 수는 없다. CPI 결과에 따라서 또 방향성이 좀 정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조금 기회가 왔을 때 좀 단기적인 대응을 하다가 제대로 이제 돌파하는 빔 나오면 이런 식으로 쭉 하루에 5% 이상 장대 양봉 꽂아주고 종가 마감을 여기서 해야 됩니다. 꼬리 달고 또 내려오면 안 됩니다. 꼬리 달고 내려오면 안 되고, 이런 몸통형 캔들로 마감을 쳐주면 그 다음에 롱 잡아도 좀 더 관성의 힘으로 올라가는 구간에서 수익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꽂아주면 양봉으로 이런 식으로 세울 수 있으니까 요때 종가 마감 캔들 보면서 롱으로 이제 단타를 쳐도 우리가 충분히 이 구간을 먹을 수 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또 올라가면은 이런 식으로 고점에서는 또 이제 꺾어지는 구간 나오기 때문에 그런 고점에서는 또 숏으로 손절 좀 타이트하게 잡고 그런 식으로 좀 매매를 했을 때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장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이제 매매 타점이나 차트 분석을 통해서 좀 수익 조금이라도 보실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좀 더 좋은 소식으로 수요일날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 타임이었습니다.